안녕하세요. 오늘은 차고 할 차례인가요? 차고? 네. 공부하면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용도 좀 어렵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네. 다 그래요. 우리가 자전거도 처음에 탈 땐 넘어지면서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지 안 넘어지는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자전거 다 못하는가 보다. 반응이 없어, 그죠? 넌 떠들어.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바로 이제 차고 하겠습니다. 차고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겁니까? 일치하지 않은 겁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 않았고 그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볼게요.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가 알고 했죠. 네. 통정호의 표시는 그냥 안 것만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둘이 짜고 했지 않습니까? 네.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 스스로도 잘 파악 못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띨띨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알았을까요? 상대방도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의사표시 하는 사람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용한 분도 아니고 아 너는 이런 뜻이지?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대충 뭐라고 얘기하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고도 얘기해도 민법 얘기할 때는 알아요. 뭔 소리인지. 아, 왜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분들을 겁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얘기하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처음 거래한 사람은 그거 잘 모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표의자가 어떤 상태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상태죠. 모르고 하니까 상대방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는 자기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니까 상대방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로 합니다. 유효. 그 대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시험에 나와요. 취소 이런 얘기 나오면 앞에 우리는 뭘 붙여서 읽는다? 자동으로. 네,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동으로 붙여 읽어야 문제표를 할 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이게 처음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민법에 두 가지를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정반대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 이거는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래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의사표시를 착오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요 부분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봐도 아 중요 부분이구나. 내가 봐도 아 중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난 이게 내 생활 신조기 때문에 난 버릴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지가 혼자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판사들도 처음에는 회피하는 식으로 표의자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표의자 주관적으로 그런 뜻이죠. 표의자 주관적으로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되고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판결문 쓴 애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 한 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 표의자가 주관적으로는 항상 개인적으로요.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그러면 표의자와 일반인, 표의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 그러면 세상에 누구라도 그런 뜻이잖아요. 표의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는 세상에 그 누구라도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세상의 그 누구라도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이걸 이렇게 어렵게 러시아 말보다 훨씬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란 얘기죠. 경제적 손실이 크다. 아, 여러분도 경제적 손실이 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생각하겠죠. 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현학적인 거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쫓아놔야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판사님들도 많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시험에 그러니까 거의 이게 나와요. 이거는 모의고사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내는 편입니다. 그죠? 왜?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시험에 어렵게 여러분 내서 여러분을 좀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걸로 문제를 내니까 이런 문제는 보지 마세요. 네, 우리 문제는 항상 이런 걸로 나오니까 시험도 시중에 있는 시험 보시면 모의고사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기출문제는 전부 이걸로 나옵니다. 경제적 손실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따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은요.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럼 사람의 지능 정도에 따라서 따른 사람의 학습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공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서 알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주의를 기울여도 모르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주의 기울여서 지금 민법 공부하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죠? 근데 이게 또 법학을 전공하거나 이쪽에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직업.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프로페셔널이라는 얘기가 그 분야에 자기 직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다. 그럼 그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가볍게 예를 들면 정육점 사장님하고 변호사가 있다는 거야. 정육점 사장님하고 변호사가 있어요. 자, 토지를 거래하면서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는 거야. 토지 거래하면서 권리 분석 잘못했어요. 정육점 사장님이 권리 분석 잘못했다. 이분은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호사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 이건 중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죠. 중대한 과실. 민법 선생이요. 민법 선생인데 돼지고기 사면서 고기 분석을 잘못했다는 거야. 돼지고기 겁나 좋아해요, 소주하고. 근데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중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육점 사장님이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사면서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는 거야. 고기 분석을, 육질 분석을 잘못했대. 그건 중과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업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혹시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 토지 거래하면서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말을 믿고 거래했다. 토지 거래할 때 최고의 전문가가 중개업자들 아닙니까? 중개업자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여러분 자격도 국가 전문 자격이기도 하고 공인중개사도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변호사들도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되고 변호사들도 주택관리 소장하시려면 공동주택관리 소장하시려면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전문 자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하시고 소장님 나가시면 주택관리와 관련돼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굉장히 우습게 보면 안 돼. 굉장히 힘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직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중과실이 아닌데 전문가의 말을 믿고 했다. 그럼 무조건 중과실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의 말을 믿고 했다. 그럼 무조건 중과실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무원하고 일 해보셨나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들어간 9급이 잘 몰라도 걔가 한번 고집 부리면 아무것도 안 돼. 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걔가 한번 고집, 9급이 제일 무서워. 그리고 그죠? 막 들어온 9급이 시키는 대로 걔는 규정이 없는데요. 그럼 안 해요. 예, 그래서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애들. 그렇습니다. 애들? 분들이라 그래야지 그분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입증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취소가 되는 것과 취소하지 못하는 건 서로 이익이 완전히 상반이 되죠. 취소가 되는 것과 취소가 안 되는 건 누군가 취소하고 싶어 해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손실이 크니까 취소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얘 손실을 가져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은 취소하는 걸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경제적 손실이 큰 사람은 취소하려고 할 테고 상대방은 취소하는 걸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하느냐는 얘기지.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거고 이건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건 누가 입증한다고요? 취소하려는 자가. 설명을 들으셔야 돼. 거기다 여기 밑에다가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지 못하려는 자 이거 다 쓴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요건 누가 입증한다고? 요거는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럼 이거는 취소하려는 자가 주장하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니까 뭘 주장하는 자야?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효력 있음을 주장하는 자, 이거는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나요? 취소하려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효력 있음을 주장하는 자. 그럼 이건 누구냐? 표의자지. 제가 법률행위 했는데 손해가 크게 생기니까 제가 가서 저기 취소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뭐래요? 안 돼요. 취소를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전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서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저는요 변호사인데 경제적 손실이 크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걔는 변호사도 아니죠. 뭐라 그래? 놀고 먹어요 그럴 거 아니냐고. 그렇죠? 요즘에 놀고 먹어서 아주 죽겠습니다. 그러면 저 녀석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인터넷에 이름을 딱 쳐봤다고. 쳐보니까 딱 나오네 변호사라고. 그럼 상대방이 너 변호사잖아. 쳐보니까 인터넷에 딱 나왔네 민법 선생이라고. 너 민법 선생이잖아. 그 취소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어떤 게 도대체 중요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과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따질 거냐라고 하는 건 판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재밌는 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죠. 취소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체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헷갈리게 하려고 나오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미한 과실이 있으면요. 경미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다른 거죠. 그럼 경미한 과실만 있다라고 하는 건 중대한 과실은 없다죠. 경미한 과실만 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경미한 과실이 있는 착오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어요. 근데 그 과실 때문에 조그마한 과실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그럼 그 손해배상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손해배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금방 얘기했죠. 1분 10초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든 안 생기든 관계없이 법에 정한 대로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과실이 없으면 법에 정한 대로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에 정한 대로 했는데 무슨 위법이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이제 판례 갖고 정리해야 됩니다. 자, 책으로 갑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할 수 있다가 나오면 그 취소 앞에다가 갈매기 치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는 항상 집어넣고 공부할 때도 앞에 취소 얘기가 나오면 갈매기 딱 치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또 뭔 소리인지 모른다. 뭐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갈매기 하나 치라고. 여기다 한글로 갈매기 치고 쓰지 말고 이렇게 갈매기 치고 여기다가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라고요. 항상. 아시겠죠? 딴 책 보다가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갈매기 치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공부예요. 이게. 아시겠죠?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요.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건 공통점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의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자신이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보면은 의사표시 당시 표의자 자신이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죠? 그죠? 예, 그래요. 착오의 종류는 표시상의 착오, 표시 잘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 그럼 이건 취소 대상입니다. 표시 잘못했어도요. 내용의 착오, 그래. 내용의 착오가 뭔지 밑에 설명은 나왔지만 내용의 착오,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냥 이거야. 거기 내용의 착오가 뭔지, 그래서 뭐 파운드를 뭐 달러로, 뭐 호주 달러를 뭐 미국 달러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용의 착오,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기간의 착오 그래요. 이 기간의 착오는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표시 기간의 착오와 전달 기간의 착오인데, 자, 여기서 제가 전보를 보내요. 전보를 보내는데 부산에다가 급히 전달할 일이 있어갖고 전보를 보내면 저희 집 제일 가까운 전화국에서 상대방 제일 가까운 전화국으로 전화를 해서 여기서 어디 주소 불러주세요. 그럼 아파트 무슨 아파트 101동 101호 101동 102호 으로 보내달라고. 101동 102호라고 썼어요. 여기서 불러준 건 뭐야? 101동 102호 이렇게 불러줬는데,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분수 표시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은 또 수학이 미쳐 계셔갖고 분수는 분모 붙어 있는 거지 대한민국은. 그래서 101동 102호 이렇게 쓰셨다는 거지. 받아 쓰시는 분이 잘못 썼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표시 기간의 착오고, 쓰기는 제대로 썼는데 101동 102호로 들고 가시는 분이, 이분도 또 거의 수학에 미쳐 계신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분모를 먼저 읽지. 그래서 102동 101호 이렇게 읽어서 딴 데 갖다 준 게 전달 기간의 착오인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착오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래요. 또 101동 101호 이거 안개하지 말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표시 기간의 착오는 착오로 보지만 전달 기간의 착오는 여기에 아무런 착오가 없잖아요. 전달 기간이 잘못해서 101동 102호에 갖다 줄 걸 102동 101호에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표시에 착오는 하나도 없고 다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야 될 때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거긴 줄쳐야 될 게 그거고요. 전달 기간의 착오입니다. 전달 기간의 착오는 두 번째 줄, 전달 기관으로서 사자가 찾았나요? 뒷부분에? 전달 기관으로서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에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가 될 뿐이지 표의자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표의자는 제대로 했죠. 의사표시에 불일치 없잖아요. 여기는요. 그런데 전달 기관이 잘못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의사표시 부도달이다. 그거 줄 하나 쳐놓으면 되는 거고, 내용은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동기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인 거야. 꿍꿍이.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에? 무슨 공부? 영어? 자, 여기 오셨는데 옆에 옆 교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왜 오신 거예요? 저분도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왜 무슨 공부하러 오신 거죠? 옆 교실에는? 옆 교실은 전기기사 공부하러 왔고, 여러분은요? 주택관리사 공부하러 오신 거죠? 그래요. 여기 또 독서실에서 나는 민법은 안 들어. 나는 그냥 오직 회계에 전념할 거야. 앉아 계신 분들은 공부 중에서 무슨 공부하려고? 회계 공부. 그럼 동영상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무슨 동기를 가지고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왔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 저 5층 문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아니면 학원 앞에 가방 들고 서 있어요. 그 사람 여기 왜 왔을까요? 등록할 줄 몰라서? 그래, 각각 의견이 분분하죠? 이런 경우에 그 사람도 뭔가 머릿속에 어떤 의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 의도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동기 같은 거는 법률행위에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표시가 됐다는 거죠. 바깥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계약서에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고 표시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동기가 바깥으로 표시가 된 거죠. 그리고 의사표시 내용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생기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땅을 사러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저 사람이 땅 사러 다니는 걸 토지 소유자가 아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동원예비군이라고 해서 두 사람을 동원시키죠. 동원시켜갖고 제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뻐꾸기 좀 날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지금 물류 창고 만들 토지를 지금 사고 있는데 가갖고 좀 얘기 좀 해. 잘 좀 해. 두 사람이 연기를 제대로 하죠. 점심시간에 가갖고 개 옆에 앉아갖고 야, 이 물류 창고 부지는 이건 최고다. 그 앞으로 도로가 뻥 뚫릴 가능성도 겁나게 높고 아니 뚫린대더라. 막 이래가면서 날리면 밥 먹던 사람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 코로 들어가요. 코로 들어가면서 저쪽으로 계속해서 귀는 가죠. 네. 그래서 살짝 들었는데 야, 그 주소지 요건데 요거 외부에 알려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외장을 치고 있습니다. 다 알아들으라고. 그럼 밥 먹다 말고 얼른 계산하고 뛰쳐나가야 되죠. 나가갖고 그걸 산 거야. 샀는데 보니까 완전히 상대방의 일명 낚시에 엮였다는 얘기죠. 이게 뭐지? 상대방이 유발 제공한 동기의 착오죠. 이때는 그 상대방이 유발 제공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은 유발 제공했으니까 보호받을 자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기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일 뿐이지 상대방 누구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바깥으로 표시가 돼 있대요. 계약서 쓰면서 동기를 썼다는 거야. 그럼 동기가 표시가 돼서 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죠. 이거는 그러면 내용에 관한 착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요. 또 상대방이 유발 제공한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이 뭐 했다는 얘기죠? 일명 낚시에 걸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이 동기 표시할 필요도 없는 거야. 상대방이 불순한 생각 가지고 유발 제공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바로 중요 부분에 해당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고 나는 중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입증해서 바로 그냥 취소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줄을 쳐야 될게요. 동기의 착오 자체를 줄 쳐 놓으십니다. 동기의 착오. 그래서 내심의 효과의사의 착오인데 즉 의사표시를 하게 된 주관적 목적의 착오가 있는 것이라 줄 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이시죠? 거기 보면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전철역이 생긴다는 잘못된 정보를 입수해서 전철역이 생긴다 그러면 그 주변에 상가가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설명 필요 없고요. 그 대신 2번은 줄쳐야 됩니다. 동기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동그라미 3번에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동그라미 3번도 그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동기가 표시돼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것도 줄 치시고요. 자, 여기에 B에 보시면요.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별도의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도 줄쳐 놓으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계약서 쓰면서 계약서에다가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이러고 이제 계약을 씁니다. 그리고 매수인 을은 가로 열고 여기다가 무슨 목적으로 삽니다 라고 동기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계약서를 썼죠. 그리고 여기다가 도장을 둘이 빵빵 찍었습니다. 자, 동기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도장을 찍었을 때는 이것도 의사표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서로 이미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요것만 쏙 빼서 이것도 의사표시 내용입니다 라고 별도의 도장을 꽝꽝 찍어야 됩니까? 이럴 필요 없죠. 이미 계약서에 써져 있어서 의사표시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의사표시 내용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지. 요것만 별도로 딱 빼서 요거는 동기인데요.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라고 별도 합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이 계약서에 써져 있는 내용은 여기 도장 꽝꽝 찍음으로써 인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합의가 된 거야.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거 하나 별도로 다 합의됐습니다라고 별도로 도장 찍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요. 무슨 계약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좀 재밌긴 해요. 뭐 계약을 하면서 둘이 뭐 갑은 어떻고 을은 어떻고 납품 대금은 일금 얼마로 한다. 여기 썼어요. 여기다 도장 꽝꽝 찍었죠? 근데 상대방이 요구합니다. 납품 대금은 일금 얼마, 여기다 도장 또 찍어라. 이거 우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도장을 한 번 더 찍는다라고 하는데 좀 우습긴 합니다. 뭐 더 찍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이거 안 찍어도 납품 대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인 거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도 납품 대금은 1,000만 원이야. 이거 별도로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계약서에 써져 있으면 그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게라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또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 그래요. 앞에는 어떻게 한 거야? 표시된 동기의 착오죠. 기억은 니은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건데,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 제공됐다면 이런 경우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 볼게요. 동기 한번 정리합니다.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죠. 머릿속에만 있는 꿍꿍인 거야.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동기가 표시되어서 의사표시 내용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과실이 없다. 그럼 표시됐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별도의 합의까지 할 필요 있나요? 없죠. 이미 표시되어 있으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돼서 계약이 된 거지. 이거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고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제공됐대. 예비군 2명 보내서 예비군들이 막 이거 날렸대죠. 시끄럽게 떠들고 날렸대는 거야. 그래서 샀다는 거죠. 상대방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 제공되었다면 그 동기는 표시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입증합니까? 걔들 도망갔는데 그걸 민법 시간에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변호사들이 소송하는 과정에 입증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그것까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별 걱정 다 해요. 이렇게 보시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거 입증을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데 그걸 저한테 왜 얘기를 해요? 변호사들이 할 일인데. 아시겠죠? 그 뒤에까지는 항상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산의 착오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동기의 착오 중에서 이제 표시되어 내용이 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줄칠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매매 대상 토지 중 20평 정도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라고 하는 누구 말을 믿었대요? 중개사 말을 믿었대죠. 그런데 세 번째 줄 보면 줄칠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냥 가볍게 보십니다. 197평이 도로에 편입이 됐대. 3분의 1이나 되는. 중개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20평만 도로에 편입이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197평, 200평이 10배가 넘는 게 도로에 편입이 됐죠.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분 중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는 거예요? 중개사 말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실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판례 있죠? 4번에 있는 판례. 제3자 기망에 의하여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자, 4번은 중요합니다. 제3자 기망에 의해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다. 자, 여기까지 살짝 자르면요. 나는 지금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하려는 뭐가 있었어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표시 어디다가 있어요? 연대보증 서면에 표시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착각을 일으킨 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그랬다고. 그 사기를 치는 바람에 제가 어저께 잠깐 설명드릴 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일치라고 했습니까? 불일치라고 했습니까? 일치한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제3자 사기를 당했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죠? 네,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3자 기망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의사와 표시의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이기 때문에 사기 강박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만 적용해야 돼요? 착오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한 암기한다든지 몇 개 암기하고 내 상식 가지고 자꾸만 풀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시스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의사 표시가 일치냐 불일치냐. 나는 뭐에 서명하려고 그랬다고? 신원보증. 근데 어디다가 서명했다고요? 연대보증.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제3자 사기에 의해서 생겼다. 그럼 사기를 주장하고 싶지만 사기는 의사 표시의 일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기는 주장하지 못하고 착오만 주장해야 된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아시겠죠?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와 같은 행위에 민법 110조 2항에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요? 의사표시의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유발 제공한 게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나오죠? 네, 그래요. 그것도 가볍게 읽어봅니다. 귀속재산이 아닌데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했대요. 상대방이 유발 제공했죠? 거기다가 뭐야? 공무원 말 믿었으니까 중과실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두 번째, 공원유기에서 설치할 때 시설 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법령을 오인하여. 얘도 또 공무원 나오네. 그렇죠? 얘도 공무원 말 믿고 지금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고 했죠. 그러면 경제적 손실은 무조건 생긴 거야. 안 줘도 되는 땅을 시에다 줬으니, 그죠? 거기다 공무원 말 믿었으니까 뭐죠? 무조건 중과실 없는 거죠. 또 수용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공무원 말을 읽고 이게 뭐야? 시공무원 말 믿고 협의 수용 절차에 응했답니다. 그럼 결국은 수용당하지 않아도 되는 걸 수용당했다 그 얘기죠. 누가 얘기했대요? 수용에 가는 공무원이 얘기했대잖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 무조건 생겼잖아. 안 줘도 되는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줬지요.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유발 제공했다 공무원 말을 믿고 했으니까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취소 대상인가 이런 건.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 세 개, 공무원 나온다 그래. 민법 시험에 공무원 나오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민법 시험에 공무원 얘기 나오면 좋은 결과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는 이제 법 적용을 잘못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착각을 했다. 뭐 이런 정도죠. 그럼 이거는 경제적 불이익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죠. 세금이 1,000만 원만 나올 줄 알았는데 1억 원 나왔다는 거야. 아니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세금이 5천만 원 나왔다. 그럼 경제적 불이익 무조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기에 지금 표지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기간의 착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5가지 유형의 착오가 생겨도 그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착오가 있다는 사정만 갖고 취소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러한 경제적 손실 발생시키는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취소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의 줄칩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이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그 말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줄 보시면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착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 부분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되고, 객관적으로 그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착오는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다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그렇죠? 그거 다 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수용 능력이 돼요?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시험은 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불이익 보이시죠? 쭉 줄칩니다. 경제적 불이익.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그걸 줄쳐 놓으시면 되고,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저거 착오는 그죠? 취소하려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해서 입증 책임도 같이 줄쳐 놓으십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야. 중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의 핵심 내용이 사람 자체가 계약의 핵심 내용인 경우 있어요. 고용계약 있잖아요.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고용주가 사업에 어떤 번성 여부가 걸려 있죠. 그래서 신희영이를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준신희영이가 왔다고. 생긴 거 어떻다 그랬어요?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무슨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이제 안 할 거야. 하도 부정적이 많아서. 예. 그래요.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행동도 비슷해. 하지만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또 걔가 실력이 더 좋다 그런다. 어떤 사람들 아주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적 안 나온 사람들이야 대체적으로 다. 예. 그래요. 그래서 실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도 신희영이가 아닌 사람이 같다라고 하면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중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건을 삽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편의점을 있으면서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사장님이어야 되는 거야? 점원이라도 관계없어요. 그건 뭐 사장님한테 사는지 점원한테 사는지 이게 그다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현재 매도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중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고용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현실 매매에 있어서 현재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이 진짜 소유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중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그거 줄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람의 직업 이런 것들도 중요 부분이 갖는 경우가 있는데 줄쳐야 될 건 그거야. 재건축 아파트 두 번째 줄 보이시죠?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에서 재건축 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설계 용역을 의뢰했답니다. 이건 중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사만이 알고 있는 설계 방법이 있고 건축학 교수들도 알기는 좀 알겠죠. 건축학 교수가 단독주택 설계하면 저하고 똑같을 거야. 이렇게 하죠. 대문을 어디다 낼까? 대문 여기다 내지 뭐. 여기다 이렇게 내고 여기다가 좀 이렇게 해서 바깥에 습기를 드라이 에어리어를 좀 만들고 여기다가 계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3개만 환상적인 집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 한 3개만 만들고 집 됐죠? 전기는 어디서 끌고 와? 전기는 여기 전봇대에서 이렇게 끌고 오면 되고 수도는 공용 수도에서 이렇게 끌고 오면 되고 벌써 설계됐잖아. 이게 건축사가 할 일이요 이게? 그렇죠? 요 정도 설계 가지고 이거 설계 아니잖아요. 근데 건축사가 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여기서 급수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기는 몇 볼트 끌고 와야 되고 여기 전기가 22,900볼트면 여기다가 변압기 어떤 거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학 교수가 건축사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설계 용역을 맡겼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축사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설계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제시받고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서명 날인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서명 날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 채무자가 병으로 되었답니다. 그럼 자기 친구 을을 보증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병을 보증했다는 겁니다. 보증 쓰는 것도 지금 찝찝해 죽겠는데 전혀 모르는 남을 보증했대요. 이건 중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착오야. 그래서 내가 사려는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샀대요. 그럼 이거는 경제적 손실이 무조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 부분이야. 1번만 좀 보시면 돼요. 1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목적물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 있죠? 이거는 무조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별표까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물 시가나 수량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자, 우리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 나죠? 네. 방향에 또는 인테리어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은 평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같은 건 중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땅도 붙어있는 똑같은 땅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3억짜리가 3억 5천이 될 수도 있고요.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같은 경우는 시가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 이건 중요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 지적 부족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적 부족은 뭐 땅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아이스크림 사드리려고 쓱 보니까 한 100명 되네, 그죠? 예, 한 90명 정도 돼. 근데 100개를 주문했어요. 100개를 주문했는데 얘가 100개를 안 가져오고 95개 갖고 온 거야. 95개. 그럼 수량이 5개가 부족하죠? 그래도 90명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얘가 80개밖에 안 갖고 왔네. 그럼 90명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80개밖에 없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죠. 그럼 그건 또 중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의 차이, 지적 부족, 땅을 샀는데 면적이 조금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건 중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토지 수량이 조금 부족한다 한데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2번에 지적 3번으로 갈게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이 있답니다. 이건 중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1번, 3번 정도 보시고요.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다라고 해서 거기는 안에 있는 1, 2, 3번 말고 그냥 그 굵은 글씨 있잖아요.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요거만 그냥 좀 줄 좀 쳐놓으시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로에 붙은 땅이 있습니다. 요걸 반을 잘라서 토지 절반을 매매하겠다고 한 거야. 여러분이 살라고, 이거 지금 살라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잘라지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잘라지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잘라지면 어때요? 이거 뭐 말고 이렇게 잘라지면. 왜 안 사? 앞에 거 사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너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왜 결론부터 안 사? 나 이거 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사고, 그럼 나 이거 사야 되겠다. 그럼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나 이거 팔 건데 그럼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이거는 어때요? 이거 사래. 이건 죽어도 안 사죠? 네. 그럼 앞에 거,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된 거, 이 뒤에 거는 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유권을 배우게 되면 이런 경우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생겨버려요, 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생긴다고. 그럼 여기다가 뭘 지어? MOTEL. 최적의 요지지 뭘 이거. 그쵸? 웃는 분 왜 웃는 거예요? 뭐 안다는 얘기 지금? 그죠? 예. 이런 것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살 사람이 있을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땅 사러 갔더니 경계가 이렇게 책정돼 갖고 가운데 것도 아니고 이거 사는데 이게 쇼트트랙 선수는 살 수 있겠는데 쇼트트랙 선수는 앞에 것도 좀 더 사야 되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오죠? 네. 예,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줄칠게요. 1번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되고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입은 것이 아니라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없다죠.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하시고요.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 부분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분이 사장님인지 아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얘기했죠.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하나 2번에 있는 내용. 자, 굵은 글씨 줄치고 누구에게 속하는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굵은 글씨 줄치고 동그라미 2번 있죠. 그것도 동그라미 천 이제 다 줄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명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타인 물건의 매매는 유효라고 했습니까? 무효라고 했습니까? 유효죠. 타인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죠. 그런데 계약서를 쓰면서 목적물의 임대차 목적물의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 그럼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내용 하나도 없었다. 근데 목적물을 임대한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더라. 라고 해서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이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가 아니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해되셨죠? 자, 됐고요. 이제 중요 부분을 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 바로 가시면요. 자, A를 줄칩니다.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직업에다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는 거죠. 직업과 관련 있는 어떤 목적, 직업과 관련 있는 종류의 행동을 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중요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B에, 다음 페이지 그 B에 나오면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땅을 사는데 무슨 목적으로 땅을 사요? 새로운 공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땅을 삽니다. 근데 거기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관청이 알아봐야 되는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알아보지 않았답니다. 이건 무조건 중과실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공장 경영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공장을 경영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얼마나 민원 많이 받고 괴롭힘 당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 공장 건축이 아무 데나 또 공장 건축 허가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거지역은 뭐 준주거지역이나 아니면 공업지역 같은데 공장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알아봐야죠. 관할관청이 알아봐야 됩니다.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그런 정도는 공장을 경영하는 자는 알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직업하고 관련이 있죠. 공장 경영하는 자가 공장용 땅을 산다. 자,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렇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는 동그라미 B를 줄칩니다. 동그라미 B.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소개해서 매수인이 다른 목적물을 매수했다. 이건 중개사 말 믿었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A에 있는 것, 저것도 A에 있는 것도 이제 아마 모의고사 같은 데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골동품 샀어요. 이렇게. 골동품 하나 산 거야. 고려청자 하나 샀어요. 아, 정말 제대로 된 거 산 거야. 그럼 갑자기 어깨에 뽕이 쑥 올라가죠? 이제 잘난 척이 시작이 됩니다. 동네방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샀어요. 이번에는 2조 100짜리 산 거야. 펑퍼짐한 항아리. 2조 100짜리 샀어요. 지난번에 샀을 때 제대로 사서 이익을 좀 봤으니까 이제 갑자기 자기가 전문가가 된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이거 사면서도 나는 내 안목을 믿어. 그리고 산 거야. 샀는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 동그랗게 마데인 차이나 이렇게 돼 있죠. 마데인 차이나. 여기 바깥에 아니고 요즘에 어디 들어가 있대요. 이 안에 잘 들여다보면 안에 있다는 거야. 위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분무기를 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바깥에 있으면 안 사니까. 그죠? 바깥에 있으면 안 사니까 안으로 쏜대. 그래서 저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 가지고 쓱 봤더니 야, 저기 안에 무슨 푸른 글씨가 써 있다. 그래서 푸른 글씨가 뭐냐.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콕 찍어갖고 확장을 쫙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죠. 그런 거죠. 이거 전문가 감정을 거쳤으면 당장 알 텐데 자기의 안목을 믿고 자기 잘난 척을 좀 했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아시겠죠? 잘난 척 조금 한 거 가지고 얘 전문가 아니잖아. 직업하고 관련도 없는 애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중요 부분이라고 보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A는 줄치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세요.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진품이 아닌 고려청자를 진품으로 믿고 매수했답니다. 중대한 과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옆에다 하나 써놓으면 돼. 잘난 척은 중과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척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중과실도 아닌데. 여기 다 나오는 거잖아요. 교훈이 있잖아요. 잘난 척은 중과실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든지 뿜뿜하고 해야 되죠. 예.
자, 입증 책임 누가 입증한다 그랬어요?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법률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 해서 언제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이제 좀 전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주설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 해서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을 줄쳐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자신의 의사 표시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유효로 하되 다만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이 경우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과실이 있어도 표의자는 모르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오를 알고 있었다. 그럼 상대방은 보호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의 칙상 거래하면서 아, 이 사람이 착각을 일으켰다. 그럼 내가 그걸 이용해 먹으면 이게 사기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짚어줘야 되죠. 네,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알고 이용해 드셨답니다. 그때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겁나게 공부했죠? 근데 이 109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또 임의 규정인 거예요. 에이, 뒤에 가서 김 빠지네, 그죠? 그래도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착오고 우리 생활 속에는 거의 취소한다라고 하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지 거의 뭐 사기 강박 이런 거는 거의 형사 문제가 먼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민법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기 강박은. 주로 뭘 가지고? 착오를 가지고. 사기 강박은 지문 하나 정도가 이렇게 좀 나오는 편이고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가 착오보다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경우, 그래서 거기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경우에 동그라미 1번하고 중대한 과실을 부정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있죠? 네. 앞에서 다 본 겁니다. 네. 2번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불확정적 유효다. 그래.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에 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거 굵은 글씨 보이시죠? 양쪽 가로 1번에? 네. 찾으셨습니까? 네. 예, 양쪽 가로 1번에 무효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도 줄칩니다. 법률행위 일부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은 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해서 무효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는 107조 내지 110조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공부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십니다. 양쪽 가로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표의자의 손해배상 책임이다 라고 해서요. 자, 제가 읽는 거 다 줄치지 못합니다. 줄치지 마십니다.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법에 정해놨다 그런 얘기죠. 그 내용은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고 세 번째 줄 중간부터 줄칩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그거 다 줄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어도 표의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학자들이 과실이 있으니까 과실 일부를 인정을 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정도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모의고사에나 나오지 우리 시험엔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모의고사에도 그런 거 일체 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의고사 그런 거 누가 그런 거 갖고 다니면 보지도 말라고 제가 그랬죠. 예. 근데 무지하게 가지고 다녀. 가지고 다니고 이 동영상이 좋대더라 저 동영상이 좋대더라 그러고 나중엔 또 여기 와서 수업 듣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좋다고 느껴지냐면 저한테 수업을 1부터 50페이지까지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까지는 집중해서 좀 해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카톡도 좀 보고 그래. 슬금슬금. 그리고 뒤에 앉아서 또 대화를 합니다.
여기 수업할 때까지는 쉬는 시간에도 그래도 좀 책도 앞 시간에 봤던 거 책도 좀 보고 그러는데 요 이후부터는 친해졌죠. 쉬는 시간에 뭐야 토크 어바웃 하죠. 나가갖고 토킹 어바웃 하고 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후부터는 잘 몰라.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 복습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그래. 아이 이게 이 선생 이게 잘 몰라. 2번 선생 가서 여기 듣죠. 오 이거 왜 이렇게 설명 잘해? 뭘 잘해? 여기서 들었으니까 좀 아는 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죠. 아 비슷해. 에이 그럼 다시 일로 와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또 듣죠. 와 역시 이 선생이 나왔어. 뭘 나? 여기서 2번 들었으니까 좀 난 거지. 그죠? 여기 가서 또 듣습니다. 또 모르죠? 일로 옮겨가. 옮겨간다고. 분명히 내년에 또 봐.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거. 딱 어떤 선생님께 안 맞는다 그러면 한번 바꾸면 그 다음엔 되돌아올 생각 전혀 하지 말고 가야 돼.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이제 깨지는 거야. 그게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옮겨가는 순간 금이 간 거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완전히 쪼개진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건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드리는 자료만 100%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나온 자료들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기본소가 있는데 뭘 걱정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공법상 행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아, 착오로 사직서 썼지 뭐예요? 이거 안 돌려줍니다. 네. 사회 정형적 거래 행위, 어음이나 수표. 아유, 내가 어음을 잘못 발행했습니다. 자기합 수표를 잘못 발행했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식인수청약 같은 것도 아이고 내가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떨어졌네요. 착오 맞죠? 그래도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머릿속에 한번 볼게요. 우리 어떻게 공통점 했던 거. 일단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법상 법률행위 착오로 했으면 무조건 무효. 공법상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소송을 착오로 했대요. 그래도 무조건 유효. 그 다음에 공무원이 사직서 썼네요. 착오로. 그것도 무조건 유효. 그 다음에 주식인수청약과 어음, 수표 발행 등의 단체적 거래 행위나 사회 정형적 거래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 거죠. 네.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 가지고 있죠. 네. 이때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고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되니까 제3자는 입 다물고 있으면 선의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좋고요. 자, 다른 제도와의 경합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부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은 착오에 의한 취소와 하자담보 책임은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다라고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전에 나온 판례인데 최근의 판례가 이런 식인 거예요. 과거에는 대부분 판결문 보면 한 20페이지 돼요. 그래서 제도적 취지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 어떤 부분에서 제도적 취지가 다른지를 쫙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구나 이 대법관들이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최근에는 그냥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다. 어떤 부분에서 제도적 취지가 다릅니까? 물어보고 있어. 이렇게 끝난 거야.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래. 딴 데 신경 쓰지 말겠죠. 내가 어떻게 나도 몰라 그러겠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거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경제적 손실이라고 했잖아요.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죠. 그죠? 아닌데 그럼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매수인의 경제적 손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산 거야. 이걸 샀는데 아 여기에 지금 유리 지붕이 덮여서 태양열인 줄 알았더니 뚜껑이 없네. 여기 있으니까 하늘에 스타가 보여요. 그죠? 비가 오니까 어때? 시원하게 들어오죠? 그럼 이건 경제적 불이익 무조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컴플레인 하니까 매도인이 완벽하게 고쳐준 거야.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완벽하게 고쳐주는 게 하자담보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어땠냐면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 판례가 생기면서 2018년인가 19년인가 이 판례가 새로 들어오면서 제도적 취지가 다르다만 얘기했지 어떤 제도적 취지가 다른 것이고 그럼 이 경제적 불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제도적 취지가 다르니까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그리고 끝내버린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내기는 좋죠. 뭘 물어보고 난리야. 그냥 넘어가지 이러면서 그냥 문제 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기와 착오도 서로 선택적으로 경합한다라고 하는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했다. 이것도 취소 대상이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했다. 이것도 취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으로 경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기 쪽에서 배우면 착오를 배웠으니까 아직은 사기 우리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쪽에서 한번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그쪽에서 배우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제와 착오에 의한 취소다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이건 재단법인 쪽에서 했죠. 네, 거기서 한번 한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갑하고 을이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했고요. 계약을 했고 중도금을 주기로 했고 잔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이제 계약금 주고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3억짜리니까 3천만 원 계약금을 주고 받았고 여기다가 1억 5천을 주고 1억 5천을 주고 계약금 여기서 상계해 버리기로 했다고. 그러면 중도금 얼마 주면 된다는 얘기야? 1억 2천 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계약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3억 3천이 아니라 계약금은 중도금에서 상계하기로 한다. 그럼 1억 2천만 주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계약서 정확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은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 하자가 있네. 그러니까 중도금을 줘 안 줘? 안 주고 있었던 거야. 중도금을 안 주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중도금 빨리 달라고 최고를 합니다. 금전은 이행 지체만 있지 이행 불능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고하고 이행을 안 하니까 계약을 해지해 버렸어요.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이제 뭐가 된 거죠? 무효가 돼 버린 거죠. 소급해서 없었던 거와 똑같이 상태가 된 거야. 그럼 이때 이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계약금 띄는 거야 이제. 띄는 건데 갑자기 을 쪽에서 취소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가 이제 좀 약간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약간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이쪽의 변호사가 쟤 또 그런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소송하고 난리다 또. 이렇게 됐던 거죠. 이게 법관들도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법정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측의 해제를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측의 해제를 인정하는데 왜 소송하고 난리야? 근데 그랬더니 갑측의 해제한 건 뭐다? 계약이다.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2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 성립 전에 얘가 청약했다 그런 얘기잖아. 그리고 얘는 뭐 했다는 얘기죠? 승낙했다.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으니까 뭐가 됐다는 얘기죠? 계약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얘가 해지한 건 이 계약을 해지했지만 취소는 계약 성립 전 단계에 있었던 자신의 의사표시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이 청약, 승낙이 있어야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뭐가 된다고요? 계약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계약 성립 전 단계에 있던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계약이 해제된 거야, 계약이.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뭐가 있었어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 변호사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계약이 해제되면 3천만 원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되면 3천만 원 못 돌려받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합니다. 아니 해제됐는데 해제되기 전에나 취소하지 해제된 걸 뭘 취소해? 그랬더니 아 해제는 계약이고 취소는 의사표시 아니야. 대상이 다르다니까. 그때 판사들이 벌떡 일어나갖고 깜짝 놀라갖고 박수를 얼마나 쳤는지 손바닥이 다 부르터갖고 일주일 동안 망치를 못 잡을 정도였다고.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실제로는 상상도 못하는 걸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취소가 됐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계약금 돌려받는 거예요. 이쪽에서 손해 생겼다고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는 거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지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대상이 다르다죠? 해제는 뭘 대상으로 한 거예요? 계약. 취소는 의사표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하면서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맨날 그러죠? 달라요? 같아요?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 계약 같은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 요건이었죠? 표 그랬잖아요. 표. 집에 가서 몇 번 그려보시라고 했죠? 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뒤에 가서도 계속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 20번씩 그려보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데코레이션으로 가지고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복습 안 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그죠?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나한테 어려워요 막 그러는데 제가 시키는 거 다 했나? 솔직히 물어보면 면박 주는 것 같아서 안 물어보는 거지 시키는 거 다 가서 복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여기 보세요. 여기도 아까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 요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해제를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제했잖아요? 근데 지금 뭘 취소하겠다는 거야? 그 전 단계에 있었던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라고 한 거죠.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화해계약과 취소라고 하는 거, 화해계약과 착오라고 하는 거, 이건 1월 달에 할 테니까 앞에다가 세모표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취소권 배제 합의, 우리 107조 뭐라 그랬습니까? 임의규정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취소권 배제 합의는 유효다라고 하는 거 굵은 글씨 줄쳐놓으세요. 임의규정이라 그런 거야.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야 취소권 행사하지 말자. 손해가 암만 커도 취소하지 말자. 손해가 조금만 있으면 중과실 따지지 말고 취소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9조는 취소권 배제 합의 유효 옆에다 써놓고 109조 임의규정 이렇게 써놓은 밑에 거 안 읽어도 되죠. 네. 예, 자, 그 다음에요. 24의 기출문제 보실게요. 갑은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습니다. 갑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갑이 취소하겠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와 관련된 109조 1항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죠. 네, 그래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 틀렸습니다. 엑스토지 뭐에 관한 착오? 시가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시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중요 부분이 아니고 갑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된다. 즉 중요 부분이고 경제적 손실이 크게 생겼다. 이런 거 다 입증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이 맞았고요. 갑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 없음을 입증합니까? 중과실도 갑이 입증해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네. 경과실은 취소 대상도 아니고 그렇죠? 고려 대상도 아니야. 경과실은.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지 갑이 입증할 게 아니죠? 네. 네. 착오로 인한 갑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 변경으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불이익이 없어졌으니까 취소 못하는 거죠? 그럼 조금 아까 판례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조금 아까 판례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나중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우리 판례는 제도적 취지가 다르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책임 없이 얘기했죠. 과거에 지금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 이론이 유지돼 왔었고, 그러면 그 판결문 하면서 정확히 이렇게 써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9조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결정이 또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고. 중요 부분은 경제적 손실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이게 없으면 취소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라면서. 그렇죠? 왜 이거하고 지금 안 맞고, 그 다음에 우리 5번 지문 있잖아요. 5번 지문.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나중에 사정 변경으로 경제적 손실이 없어졌대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니까 완전히 고쳐줬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도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왜? 제도적 취지가 다르다면서요? 어떻게 다른데요? 그건 물어보면 때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들 얘기하는 게 학자들이 이제 이런데 불만이 생기는 거지. 이게 정관예우 또 들어갔구나. 이렇게 무자비한 판결이 생길 때는 분명히 그런 게 들어간 거야. 근데 증거 없이 제가 떠들면 안 되죠? 금방 한 얘기 취소. 자, 쉬었다가 하자 있는 의사 표시할 건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잠깐 보고 할 겁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